우리는 그냥 뚱찜으로 계속 이게 물자를 치고 나르는데 대한민국 헬기를 딱 돌고 주니까 엄청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헬기 나올 때는 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군단 15사단 민경대대 20GP 보위부 장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한 이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잠복 근무 나갔던 군인들 9명이거든요. 그거 맞이하고 들어와서 청소를 시키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정치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대군관들 3명 중에 1명은 아침 순찰을 또 돌아야 돼요. 밤에 잠복 근무 섬에서 철조망으로 넘어가거나 들어온 군인들이 없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냥 발자국자리가 다 찍혀요. 거기 보드란 모래로 이렇게 일자로 꺼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순찰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군인들 들어와서 좀 재우다가 장마나 이런 비로 인해서 진지가 너무 무너졌다 그럼 진지 보수시키고 아니면 뭐 부업도 하거든요. 부업 농사를 하거든요. 그럼 내려가서 김매기나 할 거 있다 그러면 군인들 자고 일어난다 김매기 시키고 그럼 또 점심되면 또 공간지라든가 보초 근무 아니면 이런 감시 초소 근무 또 다 이렇게 내보내고 또 교다시키고 들어온 다음에 밥 먹이고 오후에도 또 재우고 그리고 오후 5시쯤에 또 저녁 잠복 근무 나갈 군인들 내보내는데 선발하는데 3명씩 좋은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잠복 근무 나간 군인들 봐야 돼요. 그 소박에 정보원들이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정보원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소대장한테 그 잠복 근무 이조가 좀 이상한 애들만 모였네 그러면 이 소대장이 정보원을 뭐 아는 거예요. 이 정보원이 다 노출돼 가지고 그럼 소대장이 그래요. 그러면 김강혁이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뜨끈한 거 있잖아요. 소대장 동지 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소대장 동지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소대장이 그럼 김강혁이 넣겠습니다. 소대장이 아는 거예요. 정보원을 넣어야 되겠다. 딱 보니 여기 정보원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 안 들어갔네. 이거 정보원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 근무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는 그냥 근무 잠자기 내보내고 그죠 진지보수 부업농사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제일 바쁜 시간이 한 6시부터 9시까지라 보시면 돼요. 그때는 모든 게 밥 먹고 무기 소재 그 다음에 정치학습까지 다 끝나야 되니까 그 아이들 빨리 재워야 되니까요. 그 시간 제일 바쁜 시간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사상교육을 하도 시켜가지고 뭐 대한민국에서 훈련한다 그러면 북한은 방어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절기 그 다음에 여름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하기 동기 그 훈련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과 똑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훈련을 시작하면 북한이 훈련 들어가고 끝나면 똑같이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대한민국이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쳐들어오고 항상 머릿속에 지금 인내하고 있죠. 항상 어느 순간에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런 거 항상 머릿속에 두고 생활하는 거죠. 정보원들은 대한민국 쳐들어오는 그런 거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총기 난사하는 그런 군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정보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보원이 매우 급하다. 신호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원 뭐 가명인데 다 이름이 뭐 김성철이라 그러면 김성철이 아니에요. 태양 뭐 이렇게 태양으로 바꾸거든요. 야 태양이 빨리 만나자 그러면 딱 지나다 보이지도 않 지났는데 신발끈을 강제로 딱 묶는다. 빨리 만나자는 신호예요. 그러면 어디 진지 어느 쪽 거기 가서 기다려라. 그런 사전에 연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신발끈 묶으면 제가 빨리 거기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동지 빨리 급한 사고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심경 변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군인이 이렇게 정보원이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 자기가 전문 쪽지를 숨겨놓은 돌 있어요. 더 밑에 정보원 원문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보라.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빨리 가서 그거 딱 펼쳐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야 오라. 그 군무 나간 애를 빨리 불러다가 너 어디 아파? 그럼 왜요? 그랬더니 모른 척으로 머리가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벌써 들어갔네. 밥이나 얻어 먹어야지. 애들이 좀 보이도 들고 놀았어요. 그럼 야 또 식당 가자. 저는 항상 배고프면 애들 그냥 밥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아침 굶고 점심 굶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밥 먹이고 달래주고 아파도 야 좀 누워있어. 저는 항상 그냥 밥 먹이고 눕혀주고 이런 일을 해야지 제가 살아남으니까 배고프면 야 부서대장 창고문 좀 열어라. 그럼 들어서 건빵이라도 입에 스피스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5개라도 좀 그 주워 먹니. 애들 거니까 많이 못 먹고 한 5개라도 손에 쥐고 나와서 좀 이렇게 건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죽겠더라고요. 사람 빈혈이 오고. 하면서도 애들 막아야 되니까 정보원들은 그렇게 빨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 대신에 정보원들한테 또 수고했다면 어떻게 주냐. 좋은 담배라도 가끔 하나 생기면 주고 생일날에는 주변 뭐 장교들 집에 가서 반찬이라도 좀 얻어와가지고 생일날에는 좀 따로 이렇게 챙겨주고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보이던 사무실 따로 있거든요. 불러가지고 거기서 좀 잠깐 먹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좀 그런 거 해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야 애들이 저들끼리 말을 해요. 정보원들끼리 다 통해요. 요즘 다 탈로나가지고 어느 군데도 아마 같을 거예요. 야 지도농지야 그래도 생일날 너 챙겨주던 소대장 정치도는 안 챙겨준데 지도원이야 챙겨줬다야. 진짜 내가 잘해야 되겠네. 그 다음 아예 정보원은 폭풍처럼 쓰는 거야. 하루 한 장 쓰면 되는데 2개 3개 쓰면 막 그거
그 옹지구멍이 있거든요. 보이부 사무실 안에 출입문 안에 그 동그랗게 일부러 구멍 파놨어요. 그럼 그 한다고 막 3개 4개 막 였는 거예요. 애들은 잘 먹이고 그냥 토닥토닥 해주면 그냥 잘해주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멋질 때 쏘래도 안 써요. 만나자 그러면 신원영진 나 머리 아픕니다. 애들은 개기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받쳐줘. 저도 하루 과제가 있거든. 하루 뭐 9명 중에서 하루 4장을 받쳐야 되는 거 있어요. 실적을 대대보육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 2장밖에 못 받았으면 중대지도원 전화 오지. 대대지도원 전화 오지.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사업하길래 이 새끼야. 애들이 야 멘붕이 오고 그 다음에 기모함 있잖아요. 기모함 지고 중대보이지도원 있는 초소까지 가야 돼요. 매일 거기 가서 보이지도원 학습 있잖아요. 사장학습을 오후 내내 학습하고 그 다음 다시 오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이게 보이지도원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힘들죠. 보이지도원 제일 힘들죠. 제일 쉬운 게 소대장 그 다음 정치도원도 원래 정보원들 못 쓰게 돼 있는데 암암리에 그냥 정보원들부터 이렇게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쓰는 거죠. 이중간첩이 많아요. 그죠? 정보원한테도 자료 주고 보이지도원한테 자료 주고 왜 정치도원한테 얻어먹고 보이지도원한테 얻어먹고 그러려고 그냥 이중간첩하는 거죠. 여기저기 자료 주고 그런 애들 엄청 많죠. 민경 보이지도원한테 저 발해야 되는데 보이지도원이 안 해주니까 정치도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까지 보이지도원 정보원을 이랬습니다. 비밀 얘기잖아요. 그거 누구한테도 발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치도원이 알았어 그런 건 또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치 보이지도원이에요. 정치를 보호해야 되는 지도원이거든요. 정치도원을 우리가 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원 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암암리에 그렇게 다 정보원은 다 공개가 돼 있고 저들끼리 다 얘기가 돼 있고 이런 보이지도원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돼 있고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 TV CD를 보고 오니까 정보원 채용하기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애들이 잔머리 너무 굴려가지고 안 될 겁니다. 애들은 지금 타일러서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 좋은 얘기해서 뭐합니까? 하나의 똑이라도 하나 먹으라 주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 심리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누가 좋다 해서 생일날 뭐 야 너 생일 축하해 하는 사람보다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다 준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북한 군인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자체가 58kg 됐는데 한국에 와서 딱 한 달 만에 10kg 늘더라고요. 야 진짜 못 먹고 못 살았네. 보이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됐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탈한 생각이. 그렇죠. 보상이라는 게 없죠. 거기 너 응당히 해야 될 너의 임무기 때문에 임무를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긍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있고 빽 있어가지고 보이지도원들한테 상급단위 보이지도원한테 담배라도 한 보루스 고이고 고급 술이라도 겠다 주면 그나마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주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돈 없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최악의 보식. 휴가는 북한군에서 휴가는 없습니다. 휴가라는 게 자체가 없는데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장교가 돼서 휴가 가는 거니까 하전사는 아예 없고요. 하전사는 어떤 휴가가 있냐면 아버지 엄마 아니면 친척들 잘 살면 물자 구입시켜요. 야 누가 집에 가서 탄 한 차 구해올 사람 누구야? 그럼 네 구해오겠습니다. 이러면 좋아 너 휴가야. 그래서 데려가서 딱 갔는데 탄 한 차 실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그런 거야. 우리 애가 몸 좀 약해가지고 집에서 보양 좀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 담배를 몇 보루 주는 거 허성관한테 주면 딱 와서 그러지. 걔가 집에 갔는데 결핵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면 군복무 10년 동안에 1년을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온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파다하죠. 힘 있는 집에 휴가라는 게 그런 휴가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군 장교가 만약에 목적지 부근에 중대 그 하전사가 거기 사는데 아버지가 좀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대륙 갔던 군인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야 너 집에 내 이번에 가는데 너 같이 가서 너 날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참사 농지 도와줄게요. 저 우리 아버지 뭐 하는데 우리 삼촌이 뭐 하는데 그래 가자. 가면 그 도와주면 고마운 거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데려가는 거고. 그렇게 휴가가 그런 휴가가 있는 거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처럼 18개월 하면서 휴가 한 달에 뭐 휴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진짜 완전 뭐 꿀보직이죠. 꿀보직. 대한민국 너무 부러워요. 전 대한민국이 집회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민경에서 오래 근무한 군인들 그러더라고요. 쟤네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겠냐. 대학까지 졸업하고 3년. 진짜 막 부러워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22개월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또 18개월 됐습니다. 휴가 또 이렇게 있어요. 야, 대한민국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북한이 이게 10년 동안 휴가를 못 가는 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굴잖아요. 군대 나갈 때. 조국에 바치자 내 아들을 조국에 바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내거든요. 살아남아라. 도둑질을 해먹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 부모들이 마지막 당부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 1군단에 나가면 많이 죽는 거예요. 이번에 넘어온 그 제일 험악한 군단에 1호 군단 그 강원도 나가면 죽는 군인들이 대반이죠. 영양실조 그다음에 뭐 어디 도둑질해서 먹다가 잘못 먹어서 죽고 뭐 그런 군인들 엄청 많은 거예요. 공사에 동원돼서 갱도 무너져고 제일 많은 거예요. 거기가. 휴가도 못 가고 그냥 군대 나가서 10년 복무기간에 그냥 퍽 썩었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군대 나갔던 그 체격 그대로 그보다 못해가지고 18살에 나갔던 몸이 더 쫄아가지고 28살 쫄아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군 제대된
제대될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학생인지 뭐인지 몰라요. 집에 가면 집에 없는 권한연금색이 없는 군인들도 많았어요. 집에 가는데 내 집이 없고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런 군인들 얼마나 허망하겠어. 그런 군인들 많았는데요. 집에 휴가 딱 가는데 제대해서 갔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요거 숙소라는 게 솔직히 막사인데 막사를 그냥 훅 블로크로 지은 막사예요. 근데 원래 지금 2000년대 개성공단 지으면서 개성공단 주변에 있는 군부대를 뒤에 후방으로 보낼 때 대해서 이거 군사 합의문 같은 거 이렇게 했거든요. 대한민국하고 후방으로 보낸 게 아니고 앞 정면에 보이는 걸 뒷산에다가 이렇게 군부대를 옮겼어요. 대한민국 기만했거든요. 근데 그걸 반톡을 줘놨는데 막사를 제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8년이 됐는데도 막사를 못 짓더라고요. 그만큼 자재가 없는 거예요. 세멘트 있어야 기아가 있어야지 뭔가 다 있어야 되잖아. 나무가 있어야죠. 막사 하나 짓는 게 그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거 북한에서는 8년 동안에 못 짓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이거 군인 막사하고 틀리거든요. 북한군은 막사가 진짜 보면 훅 블록가 다 갈라지고 비가 새고 형편없어요. 막사가. 그런 데서 군인들 생활하고 군인들이 먹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는 문제 같은 것도요. 갈아입는 옷이 딱 두 벌밖에 없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하면 정상적으로 비누를 줘야 되는데 세수비누 요만한 거 한 장, 빨래비누 한 장이에요. 1인당. 근데 그거를 중대에서 또 떼먹고 왜 떼먹냐면 대대에서 떼먹고 하는데 대대 군인 가족 중에서 대부분 아기가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기들은 세수비누로 이거 빨래를 해야지 안 좋은 고기 비누나 개인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만든 비누를 하면요. 아기 여기 두드러기 생긴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수비누를 써야 되니까 대대 정치돈 달래요. 대대장이 달래요. 아니면 참모장 보이주돈 달래요. 대대 선전원 달라고 그러죠. 다 애기 있는 가족들이니까 다 달라고 그래요. 중대장 정치돈도 또 살림해요. 또 애기가 또 몰래 애기 다 나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군인들한테 공급되는 거는 대한민국 세수비누 있잖아. 그럼 반장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서로 훔쳐가려고 해서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은 뭡니까? 맹물 빨래 하는 거 맹물 빨래. 맹물 빨래 하다 보니까 그 제대로 빨립니까 이게? 제대로 안 빨리다 보니까 이가 그냥 득슬득슬한 거예요. 군인들은 이가 득슬득슬하다 보니까 옴이라는 병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옴. 저도 옴 걸렸댔는데 옴 걸려서 유황치료해서 나왔거든요. 옴이 그냥 한개 중에 쫙 퍼지는 거예요. 옴이 그냥 다 퍼져가지고 막 이게 가랍고 곰고 염증이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대대위생처 입원하고 또 이게 발은 또 대한민국 양말 신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근데 북한은 하얀 발사기를 신어요. 그것도 빨아 신어야 되잖아요. 땀이나. 근데 그것도 뭐 며칠에 한 번씩 빨다 보니까 땀내 이런 거 무좀 있지 않습니까? 발이 탕탕 벗어 그냥 다 갈라지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북한군은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올려보내거든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최전방 내보내면 넘어갈까봐. 지형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군인들이 함흥에서 살던 사람들 개성에 오면요. 개성물 먹으면 종기 나요. 물이 맞지 않아요. 이게 수질이 나빠가지고. 저도 이거 잔둥이에요. 이만한 혹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약으로 먹고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군은 영양실조에 종기가 나면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수수칼로 그냥 째요. 군이가 째고 한 2명이 팔 잡더라고요. 꽉 잡고 군이가 서로 강제로 짜는 거예요 이거. 엄청 아파서 서로 지르면 조금만 참아라 군 나올 때까지 짜야 된다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이게 종기가 나가지고 이만한 지금 혹들이 있어요 제 잔둥에. 그래가지고 이 신문기관에 올 때 그러더라고요. 총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이 나 있으니까 이게 흉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나도 안 돼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냥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게 허덕이고 있죠. 배고픔과 동시에 질병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군생활이 말이 아닌 거죠. 전쟁 뭐 못하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빨래가 안 되니까 냄새가. 그러니까 뭐냐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매일 건조를 해요. 매일 몇 개월이면 마다라 쓰거든요. 그거를 내다가 이불 햇빛 쬐을 때 점심시간에 쫙 건조를 하고 이불은 못 빨아요. 매일 건조를 하는 걸 땡이에요. 이불을 한 번도 빤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덮던 이불을 그냥 햇빛에 계속 건조를 해서 균이 죽이는 거예요. 이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진대요. 그 균 소독하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냥 빨래를 못하니까 햇빛에 계속 그런 햇빛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거죠. 이한테 뚝 끼고 사람이 떼먹고 북한군에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군단은 군데 떼먹고 사단은 사정없이 떼먹고 대대는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는 중간중간 떼먹고 소대는 소소불하게 떼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대 전투예비 창고에 냉동 뭐 이런 통조림 같은 거 좀 있었어요. 군인들이 열망이 그거에 한 끼라도 잘 먹고 우리 살아 죽어보자. 전쟁이고 뭐이고 전쟁 일어나면 저 통조림 나오니까 한 끼 잘 먹고 그냥 붙어보자 이거예요. 전쟁 이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직 먹는 거. 제가 공병이 있었으니까 공병에서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어느 이소대 3분대 분대장이 지뢰 작업하다가 발목이 절단됐거든요. 지뢰 작업 딱 나갔는데 이게 지뢰가 나와야 되는데 빗물에 이거 유실돼요. 딱 50cm 딱 규정이 있습니다. 1m 나가서 50 있고 또 오른쪽으로 50, 1m 나가서 좌측으로 50 이렇게 지뢰가 톱날식으로 묻어 있는데 50에서 안 나오니까 너무 하나 짜증나서 이기다 칼 찍었는데 폭파해서 다리가 나갔거든요. 지뢰 이렇게 나가도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이게 다리야 내 다리 하는데 지혈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중대서 대대서 해준 게 뭐인 줄 아십니까? 우족 하나도 안 해줬어요. 우족. 근데 후보당원 하나 시켰어요. 당원. 군대 나갔는데 다리 하나 잃고 왔는데 당원도 못 되면 어떡합니까? 영예군인증에다가 후보당원증 하나 안겨주고 집에 갔는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중대로 왔더라고요. 1년 동안 중대에 있다 갔고 한 군인은 뭐냐면 연대발전소 공사 이렇게 동원됐거든요. 근데 도화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화선이 도폭선이 있고 도화선이 있어요. 도폭선이 뭐냐면 10개면 10개를 동시에 폭파시키는 게 거기 도폭선이거든요. 근데 도화선은 너무 천천히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파하다가 그 도화선에다가 불 질러야 되는데 도폭선을 모르고 불 질러서 버리니까 할태가지고 이 부분이 톡고 날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간 꽂았거든요. 야, 근데 얼마나 개들인지 그렇게 이제는 남자로서의 사명이 다 끝났잖아요. 후보당 시키는데 막 1년 동안 시간 끌었고 그냥 나머지 갈 때 군복이라도 새 거 입혀야 되잖아요. 새 거 없어가지고 남이 입던 거다가 보낼 때 개 울더라고요. 이렇게 중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군복 입던 거 보내고 후보당 겨우 시켜서 1년 동안 겨우 시킨 데다가 쌀이라도 좀 지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좀 먹으라고. 옥수수 10kg 지어줬어요. 이게 대우가 이렇게 개똥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번에 북한군 지뢰 도발해서 하사하고 그분들 군복무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고 미래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 북한이 진짜 개심한 나라지. 이게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게 김격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군 단장이 됐는데 김정일이 엄청 좋아했어요. 도부전선 장군이라고 키가 엄청 컸거든요. 포탄창고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비무장지대에 전시에 포탄창고 건설할 때 군단장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면 사단에 올라가서 영양제 주사를 한 대씩 맞았어요. 딱 맞는데 그 간호사가 마음에 들잖아요. 간호사가 엄청 이쁘거든요. 사단 지휘부 간호사는요. 사단 군에서 연대 군에서 통틀어서 제일 이뻐요. 제일 이쁜 애들이니까 사단장이나 사단 정치원들이 같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딱 주사 한 대 맞다가 야, 너 내 간호사로 올래? 그랬더니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야, 그 걔 내 간호사로 올려보내요. 간호사 올려보내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여자를 데리고 그냥 노는 거죠. 군단장한테 올라가면 좋기야 좋지만은 얘가 겁이 났던 거예요. 왜냐면 사단장 정치원 밑에 있어도 장래가 충분히 보장되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냐 이 생각을 그렇게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안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진짜 완전히 혼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 올려보내라는데 걔가 싫다고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 올려보내라고 그래야지 사단장이 쩔쩔맸다. 저도 보이존하면서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김격식이 여성 편역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군인들을 담당 간호사로 다 끌어올려갔대요. 그랬더니 결국 인민무례 부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 인민무례부장. 제 있을 때 총참모장으로 올라갔댔는데 아휴 그렇게 김정일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 자체가 기쁨조인데 김정은 밑에 있는 놈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사단장 정치원 보위부장 이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데 왜 얘기냐면 사단 정치원 놈이 그놈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사단군의소에 와 있어요. 제가 사단군의소에 입원해주고 있을 때인데 창고장 밑에 심부름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한 달 동안 딱 있는데 유독하게 어디 있냐면 병원 입원실 안 있고 사단군의소 정치지도원 방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요.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자는데 담당 간호사가 누구냐면 20살짜리고 엄청 이쁜 애가 있었어요. 걔를 밤에 내내 그 수액 맞고 계속 데리고 있더라. 수액 맞는데 여자가 왜 필요해요? 밤에. 엄청 잘 먹였어요. 걔를. 그러더니 걔가 어디 정치군관학교인가 쪽으로 보내버리더라고. 나중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하면 씁쓸하죠. 이게. 이런 놈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여군들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딸 있는 부모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한답니다. 군대 나갈 때 고리를 해준답니다. 여군들한테. 고리를 해줘야 된대요. 들어가서 임신할까봐. 그 얘기가 이전 파다하게 다 퍼져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군이 갑자기 임신하면 생활제대예요. 그 생활 못한 거 되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보니까 사단군에서 군의하고 같이 그 간호사가 같이 놀았는데 그래서 임신했거든요. 연대군에서 자천에 보냈는데 생활제대로 그냥 제일 부러웠던 거는 뭐냐면 처음 한국군이 그 헬기로 물자 떠오르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비무장되는데 어떻게 헬기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있거든요. 30초밖에 안 있더라고요. 딱 들어와서 30초 동안 물건 떨구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30초. 그래 비무장지대에는 그런 헬기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떨구고 나가고 떨구고 나가고 그거 수차례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는 그냥 둥침으로 계속 이게 물자를 치고 나르는데 대한민국 헬기를 딱 떨궈주니까 엄청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헬기 나올 때는 야 오늘 물자 나는 날이다 딱 알거든요. 우리도 오늘 매일 며칠 오늘 물자 나는 날인데 그럼 야 헬기 오면 알려. 그럼 진원동지 헬기 왔습니다. 그럼 알았어 올라가서 이렇게 헬기 보느라고 그 망원경으로 헬기 떨구는 게 진짜 신기해요. 헬기도 처음 봤고 딱 이렇게 한참 보거든요. 그럼 그거 볼 때는 애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말은 안 해도 저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애들을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보면서 그런 속으로 그랬죠. 아 멋있다 진짜 멋있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성동 조수씨예요. 우리가 초소 있던 데인데 그 옆이가 대성동 마을 그 조수씨 있고 그 논밭이 있거든요. 엄청 커요 논밭이. 근데 농사하는 사람이 기계 딸랑 한 대라 사람이 2명인가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큰 논밭인데 그래서 모내기부터 가을까지 그 몇 사람도 안 쓰더라고요. 가을할 때 보니까 하얀 덩어리 같은 게 하나 벽을 탈고 가면서 하얀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 보면 물어봤어요. 저 하얀 덩어리 뭐야? 사료랍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사료랍니다. 무슨 사료?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료랍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야 진짜 멋있다. 우리 얘기나면 우리 군단보험농장에 가서 모내기 할 때는요 군단이 총은 동원돼요. 그럼 1000명이 쫙 줄 서서 모내기 하는 거예요. 모내기. 가을할 때도 어떻습니까? 1000명이 그냥 나 다 낚시 들고 그냥 가을하고 이거는 그 큰 논밭을 기계 하나 가서 멋있게 그냥 다락논이에요. 그것도 다 이렇게 논밭이 아니거든요. 다락논인데도 기계가 탁 다니면서 다 그냥 가을부터 시작해서 모내기 가을 다 기계가 하니까 너무 수월한 걸 보고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것을 그거 보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야 진짜 발전했다 멋있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진짜 감명받았죠. 그거 보면서 잘 보이죠. 그 바로 밑에니까요. 대성동 마을 그 농사하는 게 잘 보이죠. 우리가 한국군은 제가 비무장지대에 98년도에 처음 지뢰작업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군이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때 딱 비무장지대에 딱 들어와서 지뢰 어디까지 해제해놔서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뢰를 해제하고는 사단 이게 부직간부들 나무 땔감을 마련하는데 혼자서 이탈했어요. 자리를 딱 이탈해서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나가서 봤던 거예요. 한번 나오는 걸 좀 보고 싶어서 650m인데 바깥 철책선에서 650m니까 비무장지대에서 초소 봤을 때는 600m도 안 되죠. 한 400m 되겠나요? 거기 그 정도로 가까이 보여요.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인가 딱 나와 있는 거 봤거든요. 감시대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딱 보는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저 사람들도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까? 죽여야 되는 적으로 생각할까? 그 생각을 들면서 한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경대대 딱 보이즈던으로 배치받아가지고는 대한민국 사람들 보고 싶어가지고 야, 보초 오늘 대한민국 적들이 밖에 나오면 알려. 바로바로 알려. 그러면 나왔습니다. 진원동지 올라가서 딱 망경 보면 풀깎기 하더라고요. 풀깎기 하고 그다음 차가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감시초소 안에서 쌍경으로 보면 윤곽으로 보여요. 그냥 얼굴은 세세하게는 안 보이고 감시초소 안에서 그냥 뭐 하는지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 롱구하는 것도 소리 지르면 롱구하는 것도 배우는데 참 이게 좀 애잔한 게 있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말도 못 걸어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진짜 적이라고 그러고 총뿌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고 이런 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철책선 넘어와서 대한민국 군인들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키도 1m 80에 모두 방탄조끼 입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북한군에 있을 때 제가 2004년까지 대북 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북 방송 딱 듣는데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면 인민군 장병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멘트가 딱 나오는데 너무 위안을 받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군생활이 힘들고 배고픈데 저 방송에서 위로를 받는다? 야 이게 너무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눈물이 꿀썽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방송을 딱 이렇게 듣고 있는데 방송 내용이 아나운서가 생생정보통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내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알아 못 듣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다른 말하고 이런 거를 아직 뭐 알아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내용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기순자 방송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방송하냐면 그대로 해드릴게요. 저는 1997년 5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거짓말 같잖아요. 저 장난치는 방송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저는 2008년 4월 휴전선을 통해 기순한 이철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 사람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장난 같고 거짓말 같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북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감명이 좋았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습니다.
제가 북한군에서 근무할 때 북한군 군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근무 시간, 이 시계입니다, 시계. 근데 대한민국 그때 전광판이 나왔거든요. 몇 시면 딱 알리고 몇 시면 알리고. 근데 그 시계가 근무섬에서 엄청 위안이 됐어요. 그때 손님들은 근무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근무 시간 딱 보고 아 시간 됐네 하고 무기 다 뽑고 버쳐서에서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중대까지 내려가서 분해한 용지 시간 됐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시간 됐는지 어떻게 알아? 너 대한민국 시계 맞지? 그럼 아닙니다. 저 그냥 감 잡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대한민국 그 전광판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저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일 기억에 남았고 김포 그 애기봉인가요? 거기 크리스마스 때 항상 그렇게 등 같은 거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야 근데 거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뭐 가게 되면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북 방송도 좋고 이렇게 전광판 있잖아요. 굴도 내보내더라고요. 굴도 이렇게 지어서 굴도 내보내고 시간도 내보내고 이런 거 야간에 있잖아요. 군인들 보게끔 이것도 좀 해주면 진짜 이게 효과가 정말 국대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가 딱 와서 느낀 게 새 집도 받아보고 뭔가 이렇게 와서 생활도 해봤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휴지라는 것도 화장지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제가 8년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화장지를 처음 보고 이게 화장지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 화장지이 집안에 있어서 꽤 더럽다고 막 생각했거든요. 물 내리고 이렇게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이런 발전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아무것도 모르고 섞여 살았다. 이렇게 닫아놓은 인터넷 한 줄로 안 되는 나라니까 다 닫아놓으니까 세상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너무나도 후회가 돌고 이 좋은 사회에 만약에 대북 방송이 좀 그때 당시에 좀 상세하게 좀 알려줬으면 탈북이란 그 두 글자만 알았으면 이제 휴가로 갔을 때 가족들 중국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빼돌리고 넘어와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북 방송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북한 체제의 봉기를 민주화 혁명을 뭐 일으키는 것 아니면 무슨 탈북하는 거 이렇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개성 사람들은 탈북하는 것조차 탈북이란 말조차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중국 통해 넘어가는 거 모른다니까요. 한 명도 몰라요. 그거를 방송으로 지금 보내주잖아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개성까지 방송 실시간 보내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눈을 뜨겠다. 저 같은 사람들이 없겠다. 이제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 다 같이 그 이제 대한민국이 알려주는 방송을 듣고 어떻게 루트 방법을 좀 대한민국이 감적적으로 탈북을 어떻게 한다는 감적적인 직접적인 거 말고 감적적인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알려주면 집단 쪽으로 막 넘어가고 이런 게 지금 아마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저 그렇게 못한 게 굉장히 아쉽고 가족들이 같이 모아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거기 가장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만 세금도 많이 도움받고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할 일도 많고 그렇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북한 사회라는 게 진짜 이런 사회라는 거를 아시고 어떠한 무슨 동정이나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 15사단 민경대대 20GP 보위부 장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한 이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